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근간입니다. 동구의회 제9대 후반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문선화 의장은 의회 개원 이래 두 번째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년간 어떤 각오로 의회를 이끌어갈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문선화 동구의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번 이렇게 현장에서 뵙다가 스튜디오에 처음 모셔봤는데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KC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의회 의장 문선화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구의회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KCTV에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신 KCTV 관계자분들과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9대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초선이셨는데 이제 의장까지 맡으시게 됐는데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가장 동구 주민들께 2년 동안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다른 의회하고 또 다르게 저희 의회는 7명의 의원님들이 계세요. 네. 근데 어느 의회에 못지않게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진취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펼쳐왔다. 그리고 이후에도 펼칠 것이다라는 장담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동구는 또한 어느 못지않게 옛날에는 정치 1번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치에 으뜸이라고 하고 한다 선두에 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자존심이 우리 주민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에 대한 자존심, 그 동구 주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고 동구 우리 의원님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 잘 보이고자 하는 길에 동구 의장으로서 잘 보이보자고 주민들을 잘 보이보자고 우리 의원님들을 잘 보이보자 해서 이후에 후반기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반기 2년 때 이제 평의원 시절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떠한 활동들을 하셨나요? 다이언컵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전국에서 다이언컵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동구에서는 모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쪽방이라는 쪽방총 조례를 진행을 했어요. 네. 작년 10월 달에 세계인권도시 포럼이라는 곳에서 주거권에 관련돼서 포럼을 제가 자장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동구에서는 한 300여 분 가까이 쪽방촌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들락날락이라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지금 이제 식사라든지 아니면 세탁, 샤워장 그 공간을 진행하고 있고 또는 그 쪽빛 상담소라는 상담센터도 같이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강주시 통합복지 정책하고 발맞추어서 왕성하게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그 전세 사기, 제가 우리 동구 의원님들하고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제가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피해가 많은 계층이 신혼부부하고 청년층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계층을 겨냥을 해서 지금 동구 그 부동산 연합회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MOU 체결하고 또 하나는 그 청년센터에서 그 교육 있잖아요. 교육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보완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23년도에 저희 조대부 중에서 76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었던 게 외벽 공사를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재정 문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요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특교세를 좀 6억 5천 정도를 교부를 받아서 지금 올해 12월 달에
외벽 공사를 좀 대대적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올해 1월 달에 네. 그래서 조대부 중에서 감사패까지 수여를 좀 받았었습니다. 예. 네. 의장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정치에 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떠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구르다리 쪽에서 태어났어요. 동구에서요. 네. 그리고 엄마 직장이 전대병원 그리고 주 놀이 공간이 네. 그 근처이다 보니까 장연스럽게 5.18을 현장에서 목격하는 네. 그런 계기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뭐 정치와 별개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현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육되는 모습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89년도에 그 저희가 창교육 세대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저희 전교조 선생님들이 네.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전교조라고 해서 해직이 됐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세 명의 선생님들이 해직이 되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전교육 때 선생님들이 네. 잘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했고 전교육 때 선생님들이 그래서 네. 그 선생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중학생의 여중생의 친구들이 네. 되게 현장에 나와서 네. 선생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지 못하게 지켰던 그런 모습 속에서 네. 자연스럽게 대학교를 가게 되며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되고 네. 그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부터 네. 일련의 과정에 정치 활동에 이게 정치다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네. 네. 일련의 생활에 쭉 50을 넘어가면서 네. 정치와 생활에 굳이 떨어져서 생활하지 않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 쭉 과정이 일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의장님의 생활 반경이 자연스레 이제 정치를 습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의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실천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당연히 의회의 역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가장 네.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제와 감시뿐만인가라는 고민이 진짜 들어요. 네. 여기에는 동국민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동국민의 행복이거든요. 네. 행복에 있어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저는 집행부에 대한 대안 제시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동국민의 행복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집행부와 협업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가장 첫 번째는 동국민의 행복이 우선돼야 된다. 행복하는 데 있어서 견제와 감시도 필요할 것이고 네. 대안 제시도 필요할 것이고 또한 협업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유기체적으로 같이 결합이 돼야 되지 견제와 감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견제와 감시 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협치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세요? 네. 지금 현재 우리 7대부터 8대까지 지금 동구청장님께서 네. 청장님께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문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 동구는 원도심이에요. 네. 가장 먼저 생겨난 도심이다 보니까 근데 단점은 산업단지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산업단지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면 근데 우리는 또한 장점은 역사와 정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인문이라는 걸 가지고 잘 융합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융합을 시켜서 관광이라는 현대화에 잘 결합을 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걸 또한 마찬가지로 현대화에 또한 아트패스 네.
우리 현대 기술 네. AI의 기술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 스마트 관광을 또 강주에 동구의 스마트 관광을 또 지향을 가지고 네. 지속 가능한 관광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잘 만들어가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어떻게 잘 융합해서 네. 정말 행복한 행복한 동구민을 만들 수 있게끔 동구민이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고 협치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인문도시 동구도 있고 아트패스도 있었고 정말 그 동구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좀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동구에 좀 해묵은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근데 이거는 동구만의 문제가 라고 보기엔 그렇고요. 네. 이건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장 큰 문제가 세수의 네. 문제이거든요. 지금 이제 전 국가적인 문제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세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느 한 집단만 계층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지방 의원, 동구 의원들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시의원님들 저희 동구 가지고 있는 동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있고 협업 같이 할 것이고요. 또 우리 동구 국회의원님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님과 같이 전체 똘똘 뭉쳐가지고 네. 이 해야 될 현안적인 문제들은 정말 많고 풀어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건데 네. 가장 문제가 세수의 문제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네. 같이 우리 집행부와 우리 지방의원들과 시의원들과 또 우리 국회의원님과 함께 네.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도록 정말 긴밀한 협업을 해갖고 협조해서 풀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른 기초의회들과 비교했을 때 동구의회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뭐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의회보다는 네, 의원 수가 적어요. 네, 이거는 적죠. 예. 예, 이거는 다른 의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다 보니 그렇지만 정말 열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의회보다 젊습니다. 네, 젊다라는 것은 정말 진취적이고 열정적입니다. 음. 또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한 번도 의회에서 상임위라든지 본회의를 한 번도 빠진 의원님들이 한 번도 안 계셨어요. 네, 2년 동안. 네, 저는 이거는 자랑할 만합니다. 또 현안적인 문제, 민원 문제 한 번도 정말 8대 의원님들이 이번에 9대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역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올해 의원님들 같이 열정적인 의원님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건 집행부들도 말을 해요. 아, 인정을 하는 부분이죠. 인정해요. 예.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정말 진취적이고 열정적이다라고 지역 주민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정말 올해 의원님들 같은 의원님들 없다.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저도 같이 의원 생활을 했지만 평의원 생활을 했지만 네. 새벽에 불을 켜고 밤 늦게 불을 끄고 가는 의원님들은 올해 의원님들밖에 없었어요. 아, 빠르면 새벽 3시, 4시, 5시에 출근을 합니다. 네, 늦으면 새벽 1~2시에 불을 끄고 갑니다. 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네. 하세요. 새벽에도 민원이 있으면 나가고 밤에도 민원이 있으면 나갑니다. 네,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눈이 많이 오면 나가고 직접 삽을 가지고 눈을 치우고 장마가 지잖아요. 그러면 새벽에도 우비를 입고 혹시 물난리가 난 데가 없는지 네. 물이 막힌 데가 없는지 나가는 의원님들이세요. 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젊지만 네,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정치적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현장에서도 가장 열심히 살고 있는 네. 그래서 다른 의회보다 네. 수는 적지만 다른 의회보다 가장 열심히 산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다른 의회보다 가장 열정적이다라고 자부하는 저희 동구의회입니다. 의원님의 답변에서 정말 그 자부심이 넘치는 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정말 자랑할 게 많은 동구의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후반기 동안 의장님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는 정말 많아요. 네. 홈페이지, SNS, 개인의 블로그부터 네. 시작해갖고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찌면 일방적인 거잖아요. 근데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떤 고민을 할 것이 어떻게 직접적인 창구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딱 집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혀주셨는데 의장님께서는 기초의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다는 것은 정말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들이 한 단계 업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한계점이 지방자치회의 집행부의 네. 한 소속 기관으로 아직은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의 감시라든지 아니면 견제가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 기초의회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네. 그 의회법을 제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행정권에서 좀 독립을 해야 된다. 네. 독립을 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정말 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 게 지방의회의 역할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 4년의 기간 동안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아직 못다한 부분 끝까지 채워나가겠습니다. 머리로 사고하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의원님들과 주민들을 받쳐주고 소프트하는 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주민분들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KCTV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남은 2년간 또 우리 동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 의장님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